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2년 만에 이루어진 착한 식당 재검증 편을 방송했습니다. 무려 4개월에 걸쳐 진행했던 착한 식당 재검증. 우리가 다시 만난 착한 식당들은 좋은 재료는 물론이고요. 음식에 대한 주인의 고든 신념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착한 음식만큼 마음도 착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념이 담긴 감동적인 밥 한 끼. 제가 생각하는 착한 식당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밥상. 우리는 이런 착한 식당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 착한 식당 검증에 이어 아쉽게 착한 식당이 되지 못했던 준 착한 식당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 합니다. 말하자면 착한 식당이 될 잠재력이 있는 곳들인데요. 착한 식당이 되기까지는 남다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착한 식당이 되지 못한 준 착한 식당. 과연 착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먹거리 엑스파일 준 착한 식당 재검증입니다. 준 착한 식당 재검증의 첫 여정 아귀찜으로 시작합니다. 준 착한 식당 재검증에 3명의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생아귀로만 만들었던 준 착한 식당 아귀찜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 당시 주인 혼자 운영하고 있었던 이곳은 내부에 테이블도 몇 개 없던 작은 곳이었는데요. 준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는 식당. 넓어진 내부에 주방까지 훤히 보이는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곳을 처음 찾은 검증단에게 첫 인상을 물었습니다. 아구찜 기부로는 아주 적합하네요, 그냥. 뭐 아주 세련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구찜집 하기 딱 좋네. 그냥 주방 같은 데도 이렇게 오픈되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그냥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그럼 없으셨어요. 주문을 위해 메뉴판을 보니 이전에는 없던 특대 사이즈의 아귀찜이 생겼습니다. 주문을 하자 밑반찬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멸치볶음, 호박볶음, 그리고 물김치가 보입니다. 아귀찜이 나오기 전 먼저 반찬을 맛보는 검증단. 그런데 유독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반찬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네. 배추를, 싱싱한 배추를 물에다 많이 넣어서 먹는 느낌 있잖아요. 자연 그대로. 네, 자연 그대로네. 무심한 듯 내놓은 물김치가 호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찬들은 어떨까? 나 이런 집 처음이네, 진짜. 아이고. 집에 가서 엄마가 너무 맛있다. 아들 온다고 해준 것처럼 그냥 집밥이네, 말 그대로. 그냥 젓갈에다가 입에 묻힌 게 뭐 전혀 뭐 다른 거 가미 안 하고 아주 깔끔하게. 야, 이 집은 진짜 식당 반찬이 아니네. 어머니가 해준 집밥 같은 밑반찬.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본 메뉴인 아귀찜은 어떨까?
빨간 양념의 아귀찜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밑반찬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대창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대창입니다. 아기에서 나오는 내장인데요. 정말 쫄깃쫄깃 맛있는 겁니다, 이게. 대창 가지고 넣고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입에 싱싱함이 있다는 겁니다. 대창을 썼다는 것은 생화기를 쓴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검증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공정한 검증을 위해 메뉴와 반찬이 모두 나온 뒤 들어왔는데요. 예전의 맛에 비해 혹시 달라진 점은 없을까요? 왜요, 선생님? 왜요? 이걸 안 먹으면 진짜 못 먹는 거야. 근데 이 집에서 먹는 게 이게 지금 여름에 맛볼 수 있는 물김치가 아니에요. 단맛, 고소한 맛이 적은 여름 배추로도 훌륭한 물김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아귀찜 시식에 들어갑니다. 과연 이곳의 아귀찜은 준 착한 식당을 벗어나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 콩나물이 톡톡 소리가 난다 해서 톡톡 소리. 그러면 콩나물과 아기가 어울림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아, 부드럽다. 정말 그냥 뭐 일을 안 돼도 그래도 정말 부드럽네요. 생아귀와 콩나물, 싱싱한 재료에서 일단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생아구라는 게 완전히 딱 표시가 나요. 어떤 점에서요? 부드럽고 이렇게 냉동은 이렇지 않죠, 맛이. 그 냉동은요, 약간 좀 뭐랄까, 이 고기 자체가 살이 좀 단단해요. 근데 이건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아기라 부드럽고 그런데 지금 뭐 딱 먹으니까 완전히 생아기 뭐. 좋은 재료를 쓰고 있음에도 이 집이 준 착한 식당이었던 건 양념에 들어간 약간의 조미료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조미료를 거의 안 넣었거나 전혀 안 넣었거나 넣었다 그래도 아주 소량인데 그때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조금 썼었어요. 아기 맛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조금 뒷맛에 그 조미료를 썼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것만 아니면 정말 반찬이랑 다 너무 좋네요. 약간의 조미료가 들어간 것 같다는 검증단의 평가. 우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전 검증단을 알아본 사장님. 서울 가서 김치 장사는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 김치. 노출이 된 상황. 우리는 사장에게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맛을 뭐로 내셨어요? 우리 양념은 똑같이 써요. 제가 예. 먹은 뒷맛이 조미료를 썼다는 게 느껴졌어, 제가. 아니, 그래서, 다른 거는 조미료를 들어가는 건 없고. 네네. 매일 새우 있잖아요. 애기 수분 것처럼. 그거를 원래 방송하고는 전혀 안 썼어요. 전혀 안 썼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데, 15년 우리 단골 손님들이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데, 요즘 맛이, 뒷맛이. 맞아요.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다시 있잖아요. 애기 네. 수프만큼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또 그 맛이 난다 이래요. 맛없다는 손님들의 말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서차야 사장. 결국 조미료를 다시 쓰게 됐다는데요. 잠시 뒤 그녀가 검증단 앞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각각의 봉지에 들어있는 것은 그동안 조미료를 대체해 사용했던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도 있고, 새우도 있고, 홍합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새우도 들어갔고 표고버섯 요거 들어갔고 갈았는데. 가른 거예요. 너무 좋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때문에 노력을 계속하기란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착한 식당에 선정되니까 조금 아쉬워요. 네. 지금도 아쉬워요. 친구들 와 전부 다 이 학비를 자꾸 찾거든. 아. 그래서 내가 사실 알게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넣은지. 찾아볼 줄 몰랐어요. 다시 재검증 올 줄 몰랐어요. 모르지. 언젠가는 내 목표가 한번 착한 식당 간판 걸고 내가 손을 그만둘 거라.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파이팅입니다.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 그 자체가 가장 좋은 맛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재검증에 참여해줄 기존 검증단과 새로운 전문가입니다. 아쉽게 준착한에 머물렀던 샤브샤브 식당. 방송 1년 1개월 후 우리는 재검증을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해물맛 조미료를 빼기로 한 그때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곳 대표 메뉴인 한우 꽃등심 샤브와 꽃살 샤브는 각각 22,000원, 웰빙 샤브샤브는 19,000원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메뉴의 구성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가격은 똑같습니다. 잠시 뒤 주문한 버섯 샤브샤브가 나왔습니다. 아니, 노루궁뎅이도 드세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비롯해 종류도 다양합니다. 샤브샤브에 곁들일 고기도 나옵니다. 이거 한우고기예요? 이 집에서 내놓은 호주산 와규살과 한우 꽃등심 모두 냉동하지 않은 생고기라고 합니다. 채소와 밑반찬까지 주문한 샤브샤브가 모두 나왔습니다. 기존 검증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음식이 모두 차려진 뒤 들어와 고기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꽃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꽃살이라고 새우살이라고 등심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쪽으로 있거든요. 육수는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식힌 뒤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곳의 샤브샤브.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맛볼 차례입니다. 기존 검증단으로 참여했던 식육 전문가가 먼저 이곳 샤브샤브의 맛을 보는데요. 신중히 맛을 보는 기존 검증단. 과연 예전 그대로의 맛일까요? 그때나 그때 검증하실 때 지금의 느낌이 똑같아요. 한우 구이의 감칠마다 기분이 좋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죠. 새로운 검증단은 이곳 버섯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버섯 상태가 일반적인 샤브샤브 고객들 보면 이 정도로까지 신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이렇게 밑에서 먹기가 힘든데 완전 살아있는 게 밑에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여느 곳에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싱싱한 버섯. 냉정하던 전문가들도 이런 음식을 마주할 땐 신이 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버섯 특유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되도록 그래서 잔을 필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은 이래야죠. 식재료 그 고유의 그런 맛으로 먹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솔직히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신나게 먹는다. 정말. 신선한 채소와 버섯, 그리고 고기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이곳의 샤브샤브. 이제 검증할 것은 단 하나, 육수만이 남았습니다. 주변이 이거 먹으니까 고추씨, 간장, 가다랭이포 이런 거 많이 조미료 안 넣는 조미료 안 넣는 넣었다라고 하면 사용할 정도의 국물에서 나는 미량의 조미료 맛은 무엇일까? 이곳에서는 아직 해물맛 조미료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채널A 먹거리 스파이크에서 나왔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쩐 일로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 저희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또 예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찾아뵀어요. 네,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다시 한번 먹고 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도 이렇게 예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먹고 왔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그 해물맛 조미료 예, 그 맛이 조금 난다라고 말씀을 주시던데 이제는 안 쓰세요? 아예 없어요. 예. 자체는 그 이후로 뭐 일전 전혀. 는 이제 안 쓰세요? 주방에 가보시면 한번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선뜻 우리를 주방으로 안내합니다. 전에하고 달라진 거는 예. 옷이 이런 거 썼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표고 가루라든지. 아, 이게 표고 가루예요? 표고 가루. 이거는 새우살. 새우살. 아, 그러면 육수에 들어갔던 를 빼고 그러면은 뭘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 이제 이 대신에 달아놓고. 다랑어포. 예. 해물맛 조미료 대신에 사용하는 가다랑어 포를 보여줍니다. 아, 이게 다랑어포 이걸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국물을 내고 남은 찌꺼기에 각종 채소와 가다랑어 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돼.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해봐야. 예. 실제 이제 물에다 선생님 혹시 육수에 간장이 조금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간장 소금 들어가요. 간장 조금 들어가요? 간장 안 들어가면은 무슨 맛으로 아, 혹시 그 지금 콩간장. 콩간장. 조영주 씨는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간장 역시 선뜻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장, 향미 증진제가 들어있는 산분해 간장입니다. 화학 간장인지는 전혀 몰랐고요. 이 간장이 정말로 화학 간장인지를 알았으면은 예전에 바꿨겠죠. 지금 이 간장인지 알았으니까 당장이라도 다른 간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얼마 후 우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육수에 쓰던 간장을 바꿨다는데요. 통이지만은 시골 간장입니다. 시골 간장. 부모님이 농사 지어서 콩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담궈가지고 우리는 간장. 경남 합천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담근 재래간장. 재래간장에는 시판 간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맛과 향이 있습니다. 콩향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예. 일반 이제 이것도 청국장 맛처럼 좀 구수하고 짭짤하만 해요. 네네네 콩향이죠 콩. 네. 일반 직간장은 콩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재래간장이 넉넉지 않아 양조 간장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대신에 육수에 동충하초를 넣어 깊은 향과 담백한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장을 좀 더 담그게 되면 재래간장 100%로만 육수를 낼 거라고 합니다. 웰빙의 손님들의 건강을 위한 이제 육수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한 거니까 육수에는 샤브 육수에 들어가는 거는 100% 이제 직간장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예정입니다.
착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영주 씨.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검증은 소머리 국밥입니다. 우리와 함께할 검증단입니다. 방송 8개월 후 우리는 오산에 위치한 준착한 소머리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우 황소 머리만을 사용해 만드는 소머리 국밥이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리는 식당을 처음 찾은 새로운 검증단과 함께 먼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나 가격 모두 8개월 전과 비교해보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머리 국밥은 부부가 함께 만드는데요. 메뉴판 위에 놓인 부부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사진 보니까 저거 이렇게 사각지점 이라고 나왔는데 사진 그겁니다, 왜?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못 필요했지. 와서 뭐 맛있어야 되고,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 그저 국밥 그 자체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는 이곳. 식당에 와서 밥을 안 먹으면 하루가 그것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식이 모두 나온 후 이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가 들어오는데요. 다행히도 주인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푹 삶은 소머리 고기와 뽀얀 사골 국물이 어우러진 소머리 국밥. 소머리는 기름이 많아 누린내가 심하고 핏물을 빼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손질하지 않으면 제대로 맛을 내기 어려운데요.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너무 잘 돼 있고 얘의 손에 맞게 두께나 이런 것들 두께도 촌스럽고 핏물을 완벽히 뺀 적당한 두께의 고기, 손질이 잘 되어 있다는 식육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최소 150g 정도 되는 양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써서 주전자를 써서 하면 7,000원이 안 되고 최소한 8,000원 좀 받아야 되는데 내용은 넉넉하고 푸짐한 양의 고기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머리 국밥의 국물 맛을 봅니다. 전문가의 칭찬을 받은 소머리 국밥. 그러나 이곳이 지난번 준착한 식당에 머물렀던 건 바로 양념장에 들어있는 조미료 때문이었는데요. 준착한 식당 선정 당시에 부부는 양념장에 조미료를 넣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었습니다. 방송 후 8개월. 과연 이곳은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마늘하고 생강 이런 맛만 나고요. 식당 맛은 전혀 없어요. 그 다대기에서요? 저번에 맛이 없어가지고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냥 담백함 그 자체의 양념장이라는 평가. 그렇다면 조미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맛을 찾은 걸까? 찾았다면 어떻게 찾은 것일까?
우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다시 왔는데. 네, 저희 아니에요. 다른. 조금 전에 혹시 식사 안 하셨어요? 맞아요. 식사를 보니까. 네, 맞아요. 식당 갔어요. 근데 왜? 네, 준착한 식당 선정되셨는데 그 이후로 잘 지내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잘 지내고 있어요. 손님이 어떻게 많이 오셨어요? 아, 그러게 나도 못 살아요. 뭐, 몇 시간, 몇 시간 팔았노? 9시 문 열면 11시 반 되면 떨어져 버리니까. 때문에 떨어지니까. 근데 왜 또 왔어요? 잘하고 계신지 그냥 궁금해도 왔어요.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바뀌네 또. 아니 또 뭐 가도 연나 안 연나 그 뭐야 다대기 먹어봤겠네 또 아침에. 아리송한 웃음. 대답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우리는 안 였거든 지금. 언제부터? 우리 한석 달 정도. 지다를 넣으시던 걸 이제 아예 빼셨죠? 떼고 이 국물도 여보고 저 국물도 여보고 하여튼 어쨌든 다 해봤는데 딱 하나가 맞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왜 했어 했지만 안 넣어도 얼마든지 맛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해. 그게 어른들 입맛이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사골 끓여가지고 소금만 타가 먹었잖아요 없는 시절에. 그래서 그게 맞다 싶어서 다른 걸 해보자는데 생강물을 끓여가지고 이어보고 그때 한 분 교수님이 사과즙을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를 담으면 맛있다 해서 우리 다행히 담요볶은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음식에는 국물 넣을 때 우리 마늘 약간 넣어갖고 손님들이 마늘 찾거든요. 이런 가루 우리 다란 마늘 쏙게 이어면은 손님들 좋아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떤 나가지고 그걸 마늘 끓이면. 우리 아저씨 마늘 끓이고 해봐라. 그걸 최고 넣고 한 거예요 그거를. 3개월간의 노력 끝에 찾아낸 비법은 뭘까요? 요만큼만. 비결은 바로 마늘과 양파에 있었습니다. 또 한 방울씩 넓혀가지고 끓여서 하니까 그게 줄기 맛이더라고요. 진짜 많이 연구하셨네요. 네, 방송 나오는 바람에 고춧가루가 지금 다 돼가요. 큰일 났어요. 칼칼한 맛을 위해 국내산 고춧가루 2가지를 섞은 뒤 마늘과 양파를 우려낸 물을 부어줍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골고루 잘 섞어 24시간 숙성시키면 양념장 준비는 끝입니다. 다대기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단순한데 그래 그 공식을 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매울 텐데. 그죠? 고춧가루 맛이 푹 나네요. 와, 그래도 맛있어요. 고춧가루 맛있어요. 이게 좋은 거 써야 어른이 맛있더라고요. 고춧가루가 우리는 고춧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전과 달라진 양념장. 그렇다면 혹시 국밥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이제 소머리 매일매일 손질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직접 해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을 지나 안쪽에 마련된 공간. 이곳에선 오롯이 머릿고기만을 손질한다는데요. 핏물 제거와 고기 손질은 남편인 이종석 씨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한번 잘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뵀어요. 잘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이거는 핏물을 빼고 계신 건가요? 예. 떼면서 지금 떼면서 따듬으면서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아, 다듬어요? 예. 국물에서 누린내가 나지 않으려면 소머리의 기름기를 최대한 걷어내야 합니다. 좋은 고기를 쓰는 것도 맛의 비결이죠. 여전히 황소고기 받아 쓰세요? 예. 살이 진짜 살이 살이 두껍네요.
이곳에선 예전과 다름없이 황소 머리만을 사용해 소머리 국밥을 만듭니다. 오늘 식육 전문가들 다녀가셨는데 아, 예. 손질 너무 잘하셨다고 아버님. 아, 그러던기야. 네. 아이, 고맙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아이고, 몸에 막, 피도 튀고, 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소머리 국밥 한 그릇에는 날씨와 계절을 타지 않는 부부의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해 장시간 정성 들여 고아낸 육수. 잘 손질해 조리한 뒤 넣어주는 넉넉한 인심의 고기. 좋은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해 숙성시킨 칼칼한 양념장까지. 부부의 변치 않는 노력에 우리는 이곳을 별 5개의 착한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에서 좀 명패를 전달해드리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살면서 오늘이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이고, 힘든 세월이. 힘들었는데. 힘들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착한 식당 54호 착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사장님도 착한 식당 선생님받았어요. 야, 30년 저기 단골분님. 아, 단골분님. 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찍지 마. 네네네. 잘 계셨어요? 네, 일하는 중인데. 오빠 여기 있네, 오래. 이거 오래.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네. 기분 없네요. 그래도 일한 보람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일한 보람. 부부의 마음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소머리 국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갈 곳은 가든 식당입니다. 가든 식당 검증에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준착한 가든 식당. 새 검증단은 들어가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기존 검증단은 주인이 알아볼 것을 우려해 음식이 나온 후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메뉴판을 보니 순서만 좀 달라졌을 뿐 가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식당 밖으론 잡초를 뽑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든 식당답게 정원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가든 식당의 주 메뉴인 적국갈비와 반찬이 나옵니다. 이건 베트남 우도. 고추를 다 키운 거야. 텃밭에서 키운 고추로 담근 장아찌. 쌉쌀한 맛이 일품인 쓴바귀 나물도 보입니다. 새우젓만으로 간을 맞춰 먹는 강화도의 향토 음식 적국갈비도 이제 준비됐습니다. 음식이 모두 나온 후 이전 검증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상차림을 한번 훑어보는데요. 지난번보다 색깔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색감이 굉장히 하얗고 노랗고 빨갛고 이런 색감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궁금해서 맛이. 상차림은 일단 전문가들의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준착한 가든 식당의 음식 맛은 과연 어떨까요? 보는 것만큼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고춧가루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채소의 맛이 다 지니고 있어요. 맑은 국물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린 적국갈비. 적국갈비를 처음 먹어보는 전문가 역시 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부도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두부가 아니라 직접 만든 두부다 보니까 고소함이 약간 좀 더 있고 질감도 또 있고. 두부가 이렇게 부슬부슬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입안 오래 보관은 주세요. 역시 사먹는 거랑 좀 다른 거. 아, 여기 직접 만든다고. 좀 고소하고. 고소하고. 주 요리인 적국갈비 외에도 다양한 반찬을 함께 내놓고 있었는데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그날그날 수확해 만든다는 반찬. 검증단이 맛을 봅니다. 자연의 맛이네요. 쓴 맛 그대로 살려서 된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가지고 채소 맛을 그대로 살렸어요. 한가마로. 채소 또한 신선합니다. 신선한 게 오래되면은 이런 끝부분이 발견되거든요. 여기는 보면 다 이렇게 깨끗해요. 금방 딴 거. 꺾는데 소리가 아삭하고 나잖아요. 수분도 그냥. 재료가 좋으니까 간을 안 하는데도 그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와서 먹을 이유가 있는 식단이에요. 주 메뉴와 반찬 모두 전문가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착한 가든 식당을 찾다 만난 이곳은 텃밭에서 키워 사용하는 채소와 쉴 수 있는 정자까지 착한 식당의 기준에 맞는 곳이었는데요.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분위기는 매우 좋은데 또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저런 쓰레기나 폐기용 자재가 관리 상태가 아쉬웠던 정원.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여기도 또 저기 정원도 또 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이 정리됐어요. 여기 막 어마어마한 쓰레기더미 비슷한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게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권해드린 게 특별하게 많이 못하시면 정리만이라도 좀 해놓으시면 쓰레기라도 버려놓으시면 훨씬 디자인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지금 구성이 된 느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주차장 부분에 항아리 부분도 조금 더 보강하시고 자갈도 좀 더 덮으시고 하셔서 부분 정갈의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변화는 안 주셨는데 정갈하고 정리를 좀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고 관리 부실에 쓰레기까지 이랬던 정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깨끗해졌네요. 텃밭의 채소들도 확인해 나섰습니다. 가지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한다라고. 이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유기농이 벌레한테 반 주고요. 반은 인간이 먹고 그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반찬을 만드는 채소들은 농약도 비료도 없이 자연에서 자란 그대로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식재료와 깨끗한 정원. 이제 검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전하시네. 잘 먹었습니다. 예, 차는 어디서 오신다? 그쪽에 찾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재미있게 오시니까 또 차도 같이 주고. 과연 이곳은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싱싱한 재료를 바로 그 식당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현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그 음식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내 식구들이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자재로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한다는 거는 선물 받는 입장이죠. 손님 대접 받는 입장.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그날그날 수확해 만드는 반찬. 가든 식당이란 이름에 걸맞게 틈틈이 정원을 가꾸는 사장님의 노력까지. 힐링 장소로도 손색 없는 이곳을 우리는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요? 저희 다시 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많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이 좀 보여서 아니,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 이번에 기대도 안 하고. 네. 명패를 받은 부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야, 이 착한 식당 이 명패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밖에 없고 지금 소량을 갖고 이제 조금씩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맛을 괜찮네. 부부가 정성 들여 만드는 음식, 쉴 수 있는 깨끗한 정원,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까지. 착한 식당 55호 착한 가든 식당입니다. 다음에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담양의 떡갈비집. 방송 이후 게시판에는 준 착한 식당의 반찬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 우리는 방송 후 1년 2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역시나 방송과 관련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제보자의 말처럼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곳의 메뉴와 가격을 보니 방송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떡갈비를 주문해봤습니다. 곧 반찬이 나왔는데요. 반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하나, 12, 12첩. 장만 따로 3개. 떡갈비를 하나 시키자 함께 나온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상을 가득 채운 반찬들은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잡채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먹어봐도 신선한 맛이 느껴집니다. 다른 반찬들도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두부를 비롯해 모든 반찬을 먹어봤습니다. 오래됐을 때는 손님이 떠난 상을 치우는 직원들. 상 위에 남아있는 반찬은 제보자의 말대로 그릇을 포개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포개어진 그릇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주방. 여기저기서 남은 반찬들이 속속 쌓이는데요. 이 반찬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잠시 뒤 반찬을 버리기 시작하는 직원. 모든 그릇은 예외 없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곳은 근처에 또 하나의 분점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곳은 혹시 여길까요? 이것 또한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떡갈비를 시키니 이곳은 15개의 반찬이 나옵니다. 떡갈비를 시킨 테이블들을 보면 많은 양의 반찬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남은 반찬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은 반찬을 한 곳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치운 직원이 올려놓은 쟁반을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와서 가져가는데요. 주방으로 가져간 반찬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밖에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상에 나가는 반찬은 이곳에서 만드는데요. 남은 반찬도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반찬을 모두 버리는 직원들. 또 남은 반찬이 들어왔지만 이 역시 모두 버렸습니다. 남으면 어떡해? 남은 다 버려요? 다 모아서. 마늘이랑 고추 반찬만? 반찬은 모두 버린다는 직원의 말. 이건 안 버려요? 아까 내가 마늘고추 담갔잖아. 그런데 이 마늘과 고추는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먼저 씻으세요. 이거는 마늘을 먼저 씻어. 마늘 먼저 씻으라고요? 씻어. 장에서 나왔던 게 씻으라고. 이거 씻어서 다시 담으면 되는 거예요? 네. 씻어서 다시 그릇에 담는 마늘과 고추. 법적으로 양념되지 않은 마늘과 고추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늘과 고추가 모두 잘려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지침에는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을 양념이 혼합되지 않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통고추, 통마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우리는 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검증 시 확인한 내용에 대해 전달하기 위해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혹시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관리사가 김대표는 이거 전체 통과를 본 있습니다. 이상이요? 예. 이번에 전반적으로 중차탄 식당들 재검증을 좀 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거든요. 시청자 게시판에 그 잔반 대사용에 대한 잔반은 맹세코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잔반 재사용은 맹세코 없었다는데요. 사장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잔반 부분은 조리된 부분, 조리에서 불을 대서 이렇게 조리된 부분은 잔반은 일체 제거하려면 안 되고 생야채 부분은 FSC 세척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늘이나 고추는 지금 썰어서 나갔어요. 이렇게 칼이 한번 들어갔던 거를 이거는 재활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동향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규정의 그 해석 부분에서 오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 부분 저는 조리 부분과 생야채 부분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것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나 진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잘못 알고 있어 비롯된 재사용 논란. 차고에서 비롯된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시정 부탁드립니다. 준 착한 식당의 마지막 목적지로 가봅니다. 준 착한 식당의 재검증을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섬에는 우리가 준 착한 식당으로 선정한 사찰 음식 전문점이 있는데요. 방송 1년 9개월 만에 이곳에 다시 찾았습니다. 사찰 음식의 재검증에 함께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검증단이 노출될 경우 음식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제작진이 먼저 들어가 주문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똑같은 가격과 메뉴. 그러나 새로 추가된 메뉴들도 눈에 띕니다. 연잎밥 정식을 주문하자 갖가지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나물과 전, 김치에 샐러드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나온 뒤 들어가는 전문가들. 우리의 이번 검증엔 제주도 약천사의 주지스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찰 음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좀 그냥 보기만 했을 땐 좀 어떠세요? 완전히 뭐 사찰을 해서 먹는 거하고 진짜 똑같네요. 일단 냄새가 네. 다른 어떤 기타의 냄새가 안 나니까. 아마 이거 정직하게 한 것 같아요. 느낌을 먹어보면 알지. 예. 밤, 대추, 은행을 넣어 뜨끈하게 쪄낸 연잎밥은 절에서도 특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도시락 같은 개념으로 도시락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연잎을 드리면 좋아해요. 이게 연이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지금 연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이 드셔도 상하지 않고 그래서 사찰에서 많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드시네요. 네. 반찬 하나하나 신중하게 맛을 보는 검증단. 이곳의 여러 반찬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고기. 절에서 혹시 콩고기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안 하는데 네, 하세요. 가끔 이렇게 뭐 어린이들 저 네, 수련 법회 할 때나 네. 그럴 때 하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콩단백 먹기도 하고 하는데 재미로 한번 특별 메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웃으면서 먹죠. 어딜 가나 빠질 수 없는 김치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김치는 만드는 방법과 맛에서 여느 곳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 진짜 김치도 마늘 안 썼는데도 네, 시원해요. 진짜 오신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열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열이 들뜨게 하는 것보다는 수행한다는 건 몸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를 쓰지 않는 사찰 음식. 지나친 강장 효과나 이런 것이 그 젊은 스님들 여기도 방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불교 문화에 그냥 녹아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사찰 음식엔 은은한 향을 살린 반찬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 향긋해요. 쑥향이 아주 그래요? 여기 저기 너무너무 향긋하다. 예. 너무 향긋해. 야, 이거 향을 그대로 살리네.
이게 좀 힘든데. 네. 코로 느끼는 향이 아니고 입으로 느끼는 향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입에 넣으면 입 가득한 거. 야, 너무 좋네. 묵은 나물이 부족해 준착한 식당이 되었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손질해서 말린 묵은 나물이 더해져 반찬의 가짓수도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사실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번에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무말랭이도 직접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같이 만드시고 또 같은 호박인데도 요 호박꼬지는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거하고 또 지금 호박잎이 나올 때니까 호박잎을 같이 한 거라든가. 이전에 부족했던 묵은 나물이 채워졌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우리 사찰에서 먹는 거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아가지고 이게 뭐 저는 외식했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너무 화려해진 게 오히려 나는 거북스럽게 비사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찰에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특히나 자연식 그런 것이 정말 사찰 음식이죠. 잠시 뒤 사찰 음식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저 아까 밥 먹고 왔었는데 네. 저 채널 A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어요 사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오셨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안 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한 사장님. 전문가 선생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 한 분하고. 아,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스님 한 분하고. 약천사의 주지 스님. 요 네, 방에? 네, 이 방에. 약천사 주지 스님이셨어요. 네. 다시 한번 좀 드셔보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저희 음식이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또 그때만 또 잘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네. 다음 날 우리는 동의를 얻어 사찰 음식의 준비 과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먼저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재료는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난 풀들이 반찬이 되어 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맞네. 이런데 먹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참 고맙기도 하고. 해변가에 자생하는 번행초를 비롯해 노지에는 다양한 나물이 사시사철 자라는데요. 제주가 키운 먹거리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풍이라고. 방풍. 풍을 방지해준다 해서 방풍이라. 이게 방풍이에요? 돌 사이에. 잠깐만요.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돌 사이에. 응? 번행초와 함께 약재로도 쓰이는 방풍나물 역시 삶아서 무치면 훌륭한 반찬거리가 됩니다. 한 바퀴 쑥 다 돌면 한 바구니가 돼. 갖가지 나물들로 주방이 풍성해지면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갓 따온 신선한 나물들은 많은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뒤 기본적인 양념만 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깨가루도 좀 넣어요. 들깨가루? 네. 해열 해독에 효능이 있는 번행초 나물무침도 만들고 말려서 묵힌 나물도 상에 오릅니다. 호박꼬지, 호박, 늙은 호박 말려놓은 거. 제철 나물과 뿌리와 열매 채소를 사용한 반찬, 그리고 직접 담근 장까지 이곳에서 만드는 것은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방 한켠엔 아침부터 불 위에 올려놓은 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도 끓이는 걸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소인데 버섯, 가죽나무, 다시마. 일반 음식 하는 데는 뭐 멸치도 넣고 뭐 무슨 고기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쓰니까. 음식에는 멸치나 고기 육수 대신 채소를 우린 물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수행의 하나입니다. 이건 뭐 육수예요? 아니, 그 손님들 드시는 거예요. 물? 네, 물. 손님들이 마실 물까지도 신경 쓰는 김혜자 사장. 이쯤 되면 수행이 아니라 고행 수준인데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는 김혜자 사장의 음식들. 그 수행의 결과물이 이제 드디어 손님에게 나갈 차례입니다. 이거 이제 말린 나물 대신 나가는 거예요. 말린 나물에다가 아침에 이제 채취한 번행초. 어쨌든 지난번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무채가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건나물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건나물인데 어떤 콜라비예요. 그 무 비슷한 건데 건나물도 한두 가지씩은 꼭 올라가고. 불교 신자만이 사찰 음식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종교를 넘어 건강한 한 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곳입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그래서 이곳엔 유독 남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은 건 냉잎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포개해 주시고 가시네. 네. 그러니까 감사한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자연에 말린 묵은 나물과 직접 담가 여러 해 묵힌 장을 사용하고 신선한 제철 나물을 매일 공수하는 주인의 정성이 담긴 사찰 음식.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별 5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식당 명패를 저희가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좀 사명감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양심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음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착한 식당 56호 착한 사찰 음식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준착한 식당에서 전문가들의 재검증을 통해 착한 식당으로 최종 선정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준착한이 아닌 착한 식당입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착한 소머리국밥. 이야, 정말 뽀얗죠? 두 부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 국물. 고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맛깔나게 보이는 국물도 국물인데요. 혹시 가게에 가시게 되면 국물 말고도 이 양념장을 꼭 한번 풀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념장은요, 마늘, 양파, 고춧가루로만 맛을 낸 양념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착한 사찰 음식입니다. 최근엔 종교를 초월해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착한 가든 식당. 젖국갈비. 저도 처음 보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신선한 야채들을 열어 젖히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갈비와 특히 맑은 국물이 이 젖국갈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가든 식당에서는요, 싱싱한 채소도 직접 길러서 반찬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신선한 반찬까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로 타협하지 않는 착한 식당 사장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착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아 주십시오.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 저희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착한 식당들이 더 많아지고 또 좋아지려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착한 식당은 여러분의 식당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들 다 나와서 맛보시죠. 우리 작가님도 나오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저는 이 적국갈비가 되게 궁금했어, 맛이. 이 국물이 진짜 좋네. 게장하기 딱이네. 게장하기 딱이네. 적국이 전혀 비리지 않고요. 고기 비린 맛을 오히려